소수령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시작이 어디라고? 148. 맞나? 자, 다 불러줄게. 준비해라. 자, 148. 1번에 OXO, XX. 2번에 2, 3번에 0.25. 그 다음 149. OXOX. 그 다음 2번에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그 다음 150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1번에 3번, 5번,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2, 6번에 5, 7번에 2,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2, 11번 3, 4, 12번 4, 13번 4, 14번 5, 15번 5, 16번 3, 4, 17번 3, 18번 1, 19번 5, 20번에 1번 DCBA 따다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에 1.6 21번 내륙 도시입니다. 따다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번 금속구를 냉각시킨다. 금속고리를 가열한다. 1번에 4, 2번에 2. 틀린 거 수정. 응? 여기만 뭐로 특정? 이 앞에. 틀린 거 수정하지. 그놈에는 거기 안 돼 있는 거 빨리 풀어라. 애들 보시면 오케이. 17번에 3번.
2번에 몇 번? 3번. 151번. 아, 151번. 응. 9번에 5번. 응. 13번에 4번. 응. 16번에 3번. 응. 19번에 2번. 응. 20번에 2번에 1번. 1점. 끝났나? 넘어갑시다. 옆에 단어 평가 문제. 1번에 3, 2번에 2, 3, 3번에 5, 4번에 2, 5번에 2, 6번에 3, 7번에 5,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5, 11번 2, 12번 4, 13번 1, 14번 3, 15번 5, 16번 4, 5, 17번 2, 18번 4, 19번 4. 여기까지 틀리는 거 수정하자. 너희들 틀렸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라. 모르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여기 15번이네. 15번에 자, 오른쪽 그림은 두 물질 A, B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 출시되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다는 소리는 열량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열량 같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얘기했는데 먼저 1번에 A, B가 얻은 열량은 가열 시간에 비례한다. 가열 시간이 같으면 열량도 같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는 그러니까 같은 열량은 같은 시간일 때 A, B 중에서 B가 더 크죠. 온도는. 그 다음에 3번 A는 B보다 온도를 변화시키기 쉬운 물질이다. A는 B보다 온도를 변화시키기 쉬운 물질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Q는 CM 델타 T 여기에서 지금 같은 시간을 비교하면 이게 지금 같은데 근데 AB가 지금 요거 다른 물질이잖아. 근데 이게 일종의 요거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얘를 모르잖아. 그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 5번 A와 B가 같은 물질이면 그럼 같은 물질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요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도 같아요. 그럼 이 둘과의 관계를 볼 거니까 이 둘은 반비례거든요. 그럼 얘들 둘과 반비례면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우리가 온도 변화가 A하고 B 중에서 B가 크잖아. 그러면 반비례니까 이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5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어렵지 않나? 19번에 4번. 4번. 14번 셈하고 봅시다.
물체 A와 B의 질량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대 B 이렇게 적어놓고 얘들의 질량이 M이니까 질량비가 1대2 이렇게 적고 비열이 C니까 C는 3대1 이렇게 적어놓고 두 물체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열량이 같다는 것이 온도 변화 델타 T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식은 Q는 CN 델타 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델타 T는 어떻게 되냐면 CN분의 Q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도 변화비를 물었으니까 CN분의 Q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Q는 일단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에서 Q는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C 3 곱하기 1 분의 1 대 얘는 C1 곱하기 M2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러면 3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답은 2대 3. 들어가면 찍어놔. 14번이 어려울 겁니다. 8번에 5. 끝났나? 아직 남았나? 틀린 거 수정을 이 파트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대요. 유리 몇 개 남았니? 11번에 오케이. 했어요? 그럼 저 뒤에 또 숙제 있지 않나? 저 뒤에 쪽수 채웠지. 쪽수가 몇 쪽이고? 87쪽? 아, 수능 때는 안 하는데. 89 아니야? 항상 여기만 여기까지 89 아니야? 89. 89. 다 풀으면 되나? 네. 유림이 안 돼 있나? 아이고. 아, 이 어려운 단어는 엄청 많아. 다 했어요, 이거는? 다 풀어줄게. 자, 89쪽 1번 온도, 2번에 1kg, 3번에 비열, 4번에 온도 변화, 5번에 작다, 6번에 비열, 7번에 질량, 8번에 커, 9번에 해풍, 10번에 육풍, 11번에 멀어, 12번에 바이메탈, 13번에 작은. 유림이 가만히 있지 말고 숙제하고 있더라. 그 다음 90쪽에 1번에 열량, 2번에 비열 1, 3번에 작다, 4번에 300kcal, 5번에 해풍, 육풍, 비열, 6번에 1번 열팽창, 2번에 기체, 7번에 1번 입자, 2번 거리, 8번에 1번 커지고 2번 커진다, 9번에 1번 B, 2번에 A, 10번에 OXO. 오른쪽에 1번에 쌤 단위 생략하고 부를게. 0.5, 2번에 0.2, 3번에 0.1,
4번에 10, 5번에 0.2, 6번에 1.8. 민규야, 가만히 멍하게 있지 말고 문제 풀어주는 거 안 보고 있으면. 7번에 0.25, 8번에 200, 9번에 10, 10번에 25, 11번 45, 12번 15, 그 다음 1번에 3, 2번에 4, 3번에 4, 4번에 4배, 5번에 5, 6번에 3, 7번에 2,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3, 11번 3, 12번 5, 13번 1, 2, 14, 2, 15, 5, 16, 1, 17, 5, 18, 3, 19, 3. 뒤에 단답형 1단계 1번 비열, 2번 해안지역, 3번에 해풍 육풍, 4번에 뚝배기, 5번에 열팽창, 6번에 바이메탈. 흘러는 거 수용하세요. 음. 그 91번 위에 0.4. 92쪽에 91쪽에 2번에 0.2. 민규는 책방 독서 많이 나요. 이번에 질량이 400g 그러면 kg으로 고쳐야 되는구나 싶어서 0.4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물질 0.8kcal에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10도씩 높아졌다. 비열이. 그럼 이래 쓰면 되겠네. Q는 Cm 델타 T인데 Q가 지금 0.8 요거. 비열 지금 모른다. 계산해야 되고 질량에다가 0.4. 온도 변화 1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C 계산합니다. 왜? 지금 계산하면 4. 그럼 C는 4분의 0.8. 4분의 0.2. 음. 92번에, 아니 92쪽에 11번에 45. 자, 8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물질 A, B 같은 세기의 불꽃 줄쳐라. 같은 세기의 불꽃이라는 것은 열량 같다 해석해야 돼요.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오른쪽 골라봐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온도 변화가 A, B 중에서 누가 크냐면 A가 크다 이거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보기 해석합니다. 기억.
가열 시간이 같으면 A와 B가 간 열량도 같다. 맞다. 시간이 곧 열량이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리얼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니까 시간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셨던 그래프가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줄만 끄보면 됩니다. 줄만 끄봤을 때 A가 더 온도 변화 큽니다. 같은 열량인데.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A와 B가 질량이 같다면 비열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디귿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Q는 CM 델타 T 이랬을 때 같은 열량 1점 그 다음에 질량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도 1점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 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반비례지 맞지? 그러면 아까 온도 변화가 지금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비열은 그러면 A보다는 B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열은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T가 맞아요. 그다음 리얼 A와 B의 비열이 같다면 그러면 리얼 풀라고 하면 또 Q는 CM 델타 T 이렇게 써가지고 일단 열량 같다 그 다음에 비열이 같다면 그랬으니까 요거 같다 그러면 이 둘 관계만 보면 됩니다. 서로 반비례지. 그럼 온도 변화가 A가 크다 그랬으니까 질량은 B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이 3번. 또 없어? 오늘도 끝났나? 야 나머지 학생들 빵꾸 나 있으면 집에 가서 빵꾸 메꾸세요. 네. 그거 빵꾸 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아직 1학년이라고 선생님 간단히 얘기해 주는데 중학교 과학은요 일단은 나중에 시험 치면 하나도 틀리지 마세요. 중학교 과학에서 틀린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가 없어도 게으르다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다닐 때 100점씩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승부 계산해요. 과학 억수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애들은 중간고사를 쳤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전교 1등이 과학이 몇 점이냐면 60점, 59점 돼요. 왜 전교 1등이 60점, 59점밖에 안 되는 줄 아니? 어려워요. 그러면 전교 1등이면 공부 잘하는 애잖아. 그러면 1등부터 한 10등 정도까지 전교 한 10등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그 뒤로는 뭐 하냐면 포기합니다. 깬도 칩니다. 중간고사 되잖아. 올 깬도 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애들 다 깬도 칩니다. 왜? 하나도 안 풀리니까. 그럼 그게 하나도 안 풀리면 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풀립니다. 지금 노력해. 이 문제 저 문제 못 풀면 동영상으로 찾아가면서 다 노력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학교 수업만 듣고 지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봐라. 나중에 큰거 다칩니다. 내가 못 갑니다. 빵꾸 났는 거 챙기세요. 스스로 알겠죠? 저기 다음 주에 시험을 칠 건데요. 쪽수 60쪽짜리 60쪽. 우리 책 60쪽. 자, 우리 책 60쪽에 보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있지 맞지? 물질의 특성 1 있지? 네. 이거 시험 쳤나? 시험이 거 같은데. 자, 근데 이거 저번 주에 날짜 적었네 그런 시험. 오늘 2단 시험이다. 바뀌고 하고 안 바뀌다가 애매하게. 공부를 했어 안 했어? 공부 안 했으면 시험 성적 안 나오잖아. 다음 주입니다. 60쪽부터 네이버 하고 치면 다 애매해서 공부 했는데. 그 다음에 67쪽까지 단원이 다들 다 애매해서 공부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안 했잖아. 난 네이버로 봤는데. 이거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68쪽부터
시험 두 개 칠 겁니다. 평소 오자마자 예? 79쪽까지 물질의 특성 2. 두 개 시험 칩니다. 그 아니면 그거 보면 쌤그 저한테 주신 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맨 뒤에 보면 숙제랑 시험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저번 주 수업 안 하니까 애들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시험 쳐야지. 시험 쳤는데 시험 성적 이렇게 드리면 시험 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79쪽까지 다음 주 시험 두 개 친다 그랬지? 그러면 2학년 2학기가 우리 책 다 끝났지? 그러면 좀 쉬었다가 3학년 1학기 들어가. 3학년 책 펴봐라. 이제 중학교 중에서 3학년이 제일 높은 학년이지 맞지? 과학이 제일 높은 학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발전하나 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다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갑니다. 어려워. 했었다고? 네. 언제? 전에 전에 학원에서 했어? 끝내고 왔어요. 그래? 네. 잘했어. 자, 그러면 봐라. 필기하세요. 물리 변화와 화학 반응. 물리 변화와 화학 반응. 물리 변화와 화학 반응식 들어갈 건데, 자, 아이고, 물리 변화 말고 물질 변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갈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물리 변화예요. 물리 변화. 우리 물리 변화가 되는 거는 뭐를 갖다가 물리 변화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로 모양이 변화되면 물리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변화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얘를 갖다가 공부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얘를 듣고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모양 변화,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 변화. 그러니까 상태가 뭐지? 상태가 뭐야? 고체, 액체, 기체를 상태라 하지 않나? 그럼 상태 변화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이런 거 있지 맞지? 너희들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고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 그래? 아니. 융해.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이화. 고체가 기체되는 거 성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화. 액체가 고체되는 거 공부.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산. 너희들 예전에 확산하고 증발하고 배웠더니 기억납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해. 너희들 용해 배웠던 거 기억나? 용해도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용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들에 전부 다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냐? 모양. 상태가 변하는 거 맞지? 그래서 물리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 녹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우유에 코코아가 녹는다. 용해지 맞지? 용해. 그래서 이것도 물리 변화다.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모양 변화. 모양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는 얘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 변화.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빛과 열이 발생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빛과 열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앙금이 생성되더라도 우리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도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맛, 색, 냄새 이런 게 변화되더라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예를 갖다가 듣고 이게 화학 변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너희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 모양이 변화되는 거 너희들 저기 종이를 자르더라도 종이잖아, 맞죠? 네.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더라도 그거는 물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전체가 확 퍼지는 것도 잉크 방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이 되더라도 단맛은 그대로 납니다, 알겠지? 다시 얘기해서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고유한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걸 갖다 우리는 물리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학 변화는 빛과 열이 발생하거나 앙금이 만들어지거나 기체가 발생하거나 맛이나 색이 냄새가 변화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우리는 화학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뭐 되지? 물 되지, 맞지? 그거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잖아.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겠지. 그 다음에 너희들 저기 사과 같은 거 깎아 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지. 그래요? 갈색으로 변하지. 네. 그거 무슨 변화겠니? 둘 중에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알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기 가을에 되면 단풍잎이 들지. 네. 색 변화되지, 맞지? 네. 그래서 화학 변화입니다. 그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파트에서는 중요하고, 세 번째, 입자 배열의 변화를 볼 건데, 입자 배열의 변화를 볼 건데, 자, 먼저 물이면 너희들 물을 모형을 중학교 2학년 책에서 배웠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릴 거야. 우리가 큰 게 원소가 누구지? 아니, 오. O지. 다음 게 H야, 그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증기로 바꿔요. 그럼 수증기로 바꾸면 요거 그대로 H2지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 알겠지?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거 이거 무슨 변화야? 그러니까 저 둘 중에 타입 물리 변화다 이래. 물리 변화. 근데 물을 갖다가 이제 수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바꿔. 다시 얘기해서 큰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끼리 여기 지금 O2지, 맞지?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작은 거들끼리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H2란 말이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화학 변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외우면 나중에 다 까먹는다. 자,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물리변화가 물리변화. 물리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뭐가 변하는 거지? 얘들 물리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야? 아니 저거 말고 요 그림에서 보면 뭐가 변화된 거 하나도 없니? 거리가 변화됐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분자 배열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분자 배열.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야가 요로 됐잖아. 맞지? 뭐가 변화된 거 같니? 화학 변화에서 변화한 게 뭐가 변하니? 요게 요래 됐어. 떨어졌다. 그럼 뭐가 변화된 거니? 응? 뭐의 종류? 그치? 분자 종류가 변했지. 얘는 물인데 얘는 수소하고 산소잖아. 그럼 분자 종류가 변했지. 그 다음 또 뭐가 변했니?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얘는 큰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붙었는데 얘는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이래 됐잖아. 원자의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했냐면 성질이 변했어요. 물의 성질을 갖고 있던 놈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면 이제 물의 성질을 안 가지잖아. 얘는. 맞지? 그래서 성질이 변했습니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외우면 다 까먹는다. 근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을 보고. 야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소리는 분자 배열이 바뀐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배열이 바뀐 겁니다. 원자의 배열. 라고 성질도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얘가 얘 됐을 때 변하지 않은 거는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원자 배열이 안 변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큰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씩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와 수 안 변했습니다. 그 다음 분자의 종류와 수 안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 안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안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가 얘 됐어. 화학 변화.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안 변했겠니? 원자의 종류와 수 안 변했습니다. 산소 원자 두 개, 얘도 두 개. 수소 원자 네 개, 얘 수소 원자 네 개. 또 뭐가 안 변하냐면 질량 안 변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기억하고, 저거는 뭐가 물리 변화다, 뭐가 화학 변화다 구별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렇지? 근데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뭐는 변하고 뭐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소수령으로 나오도록 써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우리 책에 A 물질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한 편 없어? 하나만 줘. 자 1번에 물리변화 동그라미 치세요. 물리변화. 자 물리변화 동그라미 쳐서 뒤로 줄 쳐라.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줄시세요.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리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리변화에 속하는 거 먼저 모양 변화 줄 쳐봐.
모양 변화에 해당하는 색 읽어볼게. 컵이 깨지더라도 그 컵 성분 그대로입니다. 알겠지? 모양은 변화된 거예요.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더라도 캔이에요. 그건 알겠지? 그래서 모양이 변화되는 것은 물리 변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놓고 오른쪽에 상태 변화 조치돼. 민규야 줄 다 치지 마라. 줄 다 치면 나중에 공부 뭐 어떻게 할래? 상태 변화 줄 쳤으면 자 그 밑에 얘 봐라.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용해지? 이거 물리 변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창이 김이 서는 너희들 유리창이 김이 서 있는 거는 이거 무슨 상태 변화야? 액화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그 밑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된다. 이런 거 다 물리 변화다. 물리 변화. 그 다음 그 밑에 확산 줄처럼. 자, 잉크가 물속으로 퍼지는 것도 확산이고 향수병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지는 것도 확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리 변화의 예다. 열어보시면 되고 용해 동그라미 있습니다. 줄처럼 용해. 자, 용해 같은 경우에도 설탕을 물에 넣으면 용해되고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이래 되면 다 물리 변화의 예라는 사실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너희들 플러스 강의 찾았나?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봐보세요. 2번. 물리 변화의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물리 변화의 또 다른 예를 보면 오일을 썬다 이거 물리 변화입니다. 우리 물리 변화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노? 모양 변화지 맞지? 달걀이 깨진다도 물리 변화예요. 어디에 속하니? 모양 변화. 젖은 빨래가 마른다도 물리 변화인데 어디에 속하니? 상태 변화.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상태 변화지.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상태 변화지. 수증기가 옮겨져서 구름이 된다. 상태 변화지.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상태 변화다. 이거 알겠지? 가는 철사를 뭉쳐 강철솜을 만든다. 모양 변화지.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상태 변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 변화라고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죠. 본문의 2번. 화학 변화 줄쳐라. 화학 변화 뒤에 줄쳐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줄치면 됩니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화학 변화를 합니다. 그 밑에 열과 빛 발생 줄쳐봐라. 그러니까 양초가 타는 거 화학 변화입니다. 종이가 타는 거 화학 변화고요. 메테인 가스가 연소해서 빛과 열이 나타나는 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오른쪽에 앙금 생성 줄쳐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만나면 노란색 앙금 줄쳐서 노란색 앙금 이름이 뭐예요? PbI2.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이니까 PbI2면 아이오딘과 납이지 맞지? 노란색 앙금이다. 그 다음 그 밑에 기체 발생 줄쳐라. 그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발포종을 물에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건 줄 다 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줄 쳐서 여기에 화학 변화지만 화학하면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달걀 껍데기하고 묽은 염산이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 그거 외워야 된대.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줄 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그래가지고 철이 녹쓰는 거 화학 변화입니다. 과일이 익는 것도 화학 변화. 김치가 쉬는 것도 화학 변화. 깎아놓은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강의 3번 한번 찾아볼래?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종이를 태우는 거 화학 변화지. 음식물이 썩는다, 부패한다는 것도 화학 변화. 프라이팬에 달걀이 익는 것도 화학 변화.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도 화학 변화. 오래된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했더니만 부풀어 오르는 것도 화학 변화. 그래서 이런 예를 듣고 이게 화학 변화라는 걸 찾을 줄만 알면 됩니다. 됐니? 다시 본문으로 3번 간다. 물질 변화에서 줄 쳐라. 입자 배열의 변화. 줄 쳐라. 입자 배열의 변화.
3번 있잖아. 3번. 입자 배열의 변화. 그럼 이제 표에 물리 변화 동그라미 주세요. 너희들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 변하나 안 변하나? 그치. 밑에 줄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화살 배출 다 합쳐 분자 종류 변하지 않고 분자 배열만 바뀝니다. 요거 봐라.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분자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 물이고 얘 수증기. 둘 다 H2O 다르겠지. 그 다음에 거리만 달라지기 때문에 분자 배열만 달라진다. 그 다음 오른쪽에 화학 변화 줄처럼 그 밑에 줄처럼 성질이 변합니다. 왜 성질이 변하니? 그러면 그 밑에 줄처럼 원자 배열이 달라서 분자 종류가 변합니다. 쌤 봐라.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분자의 종류가 변해.